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전문법 실전 문제 입문편 제6장 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부사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사의 기본 개념. 첫 번째 부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자, 그 기능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고요. 형용사를 수식할 수가 있고 부사를 수식할 수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거의 다 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앞에 그 교과서 보시면은요. 그 교재 보시면 118페이지에 부사는 부차적인 품사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배울 때 뭐 뒤에 쓰였던 부사, 구 같은 거는 문장의 개념에서 빼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문장의 구조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로 인해서 문장이 좀 더 의미가 더 정확해지고 상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동사를 수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he runs, 그는 달린다. 의미는 충분히 되지만 좀 더 꾸며줬어. well, 잘 달린다 라는 표현을 써준 거죠.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뭡니까? The car is fast, 그 차는 빠르다 라는 표현이에요. 가능합니다. 그죠? 하지만 extremely fast,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해서 형용사를 수식해주면서 의미가 좀 더 정확해지고 상세해지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부사를 수식하는 공격 볼게요. The car runs, 그 차는 달린다, 잘 달린다. 의미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상세하게 해주고 싶어요. Very well, 매우 잘, 아주 잘 달린다 라고 해서 부사를 또 수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 뭐냐? Luckily, 운 좋게도, 행운이게도 It will be sunny tomorrow, 내일은 맑을 것이다. 내일은 맑을 것이라는 문제를 또 수식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사의 위치입니다. 부사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위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she walks beautifully. 그건 아름답게 걷는다라는 문장은 she beautifully walks, beautifully she walks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그 의미가 그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형용사라 부사를 수식할 때는 주로 수식하고자 하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놓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꾸미고자 하는 거 앞에 써요. extremely fast, very well. 그죠? 앞에 쓰이고 있죠? 자, 요 점 알아두시고요. 요 경우는 동사를 꾸며준 거기 때문에 뒤에 쓰인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부사 앞에 놓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도 문장 앞에 오는 게 보통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 앞에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앞에서 꾸며준다. 그러니까 뭐든지 꾸며주는 건 앞에서 꾸며주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뭐 enough 같은 경우에 그죠? 뒤에서 꾸며주다. 형용사 뒤에서. 그래서 rich enough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는 거. 요것도 나중에 나오면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사의 형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의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ly가 붙어있는 게 기본 형태에서요. 그러니까는 단순 부사 대신 볼 텐데 그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slowly 그냥 부사 하나가 그 단순 부사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자, 보통 형용사 플러스 ly가 기본 형태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배우실 거고요. 우선은 그 다른 부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 부사,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세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now, 지금, then, 그때, before, 전에, ago, 전에, already, 이미, just, 막, later, 나중에, still, soon, yet, late, early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소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쉬우시죠? here, 여기, there, 저기, away, 저기, far, 저기 멀리, 그 다음에 down, 아래, up, 위에, back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 부사. 그다음에 정도 부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very, 매우, much, 매우, completely, 완전히, enough, 충분히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이게 정도 부사라는 거.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양태 부사. 양태는요, 양태, 뭐 양, 그다음에 태도. 그래서 양태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well, 잘, slowly, 천천히, politely, 뭐 공손하게, safely,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양태 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빈도 부사,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빈도 부사라고 하고요. often, sometimes, always, usually, seldom, frequently가 있습니다. 빈도 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조금 있다가 또 그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왜냐하면 빈도부사는 그 위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사는 아무데나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빈도부사는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아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의문부사는 뭔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들을 묻는 의문사입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 아시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의문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니? 그래서 맨 앞에 위치를 하면서 요거는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지는 의문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where, when, why, how가 있어요. 자, 겹치시죠? 그래서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 쓰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where 쓰면 뭡니까? 어디에 라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that is the how. 그것은 집이다. 어떤지 where he live. 그가 사는 집. 그래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면서 그가 살고 있는 장소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연결을 해주는 관계부사다. 그래서 의문부사와 관계부사 그 종류가 겹치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지만 그거 유의를 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사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부사는 보통 ly의 형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형용사 플러스 ly. 그래서 clear. 일단 ly 붙이면 clearly, 명확하게, nice, 좋은에다가 ly 붙이면 좋게, nicely, quick, 빠른, quickly, 빠르게, safe, 안전한, safely,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난다. r이 끝나고 y로 끝난다. 그죠? 자음 플러스 py. 그 다음에 sy 이런 식으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꾸고 ly로 바꿔줍니다. 요 점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3자는 필요 없으세요. 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 같은 경우 hard, fast, long, late, early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he runs fast 빨리 달린다라고 해서 fastly 아닙니다. 그냥 빨리 fast 똑같다라는 거. he runs fast, he is fast 그는 빠르다. 형용사, 부사의 형태가 같다. hard, long, late, early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5가지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도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빈도부사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빈도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위치가 다른 부사와 달리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우선은 그럼 빈도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빈도 정도 보시면 자, 여기서는 0%고요. 여기로 가면 100%입니다. never, 절대로. sometimes, 가끔은 해요. 그 다음 often, 자주 합니다. usually, 보통 해요. 그 다음에 always, 항상 하는 겁니다. 요 순서 외워두세요. never,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그 의미만 알고 계시면 순서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빈도부사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쓸 때는 뒤에 쓰인다. 비동사, 조동사 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반 동사 앞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동사, 조동사죠? 뒤에 쓰였습니다. 일반 동사죠? 앞에 쓰였어요. 요거 주의하세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외워두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사의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가 아무데나 위치를 할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만약에 이 부사가 열거가 될 경우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올 경우에는 의미상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른다라는 말씀이세요. 보시면 첫 번째 시간의 경우를 볼게요. 이때는 작은 시간 단위에서 큰 시간 단위로 갑니다. 자, 우리 내일 2시 보자. 그러면 I will see you. 난 널 볼 거야. 언제? At 2 o'clock. 작은 시간이 먼저 나오고요. Tomorrow. 큰 시간이 나중에 나옵니다. 내일 2시. 이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 말과는 약간 다르죠? 내일이 앞에 오고 그다음에 2시가 뒤에 오는데 영어에서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수로 갑니다. 자, 영어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걸수록 뒤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의미로 그냥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작은 게 앞에 오고 큰 거는 무거우니까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의미가 이해가 좀 쉬우시겠죠. 그래서 at 2 o'clock 작은 시간 단위, 그 다음에 큰 시간 tomorrow가 온다. 장소도 마찬가지로 좁은 장소에서 넓은 장소로. 그래서 I will see you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자, 어디 도서관? In your school. 네 학교 도서관에서 보자. 그래서 큰 게 뒤로 오는 거죠.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자, 시간, 장소 모두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간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5번째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라진다라고 보다는 부사랑 합쳐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을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그 부사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표현들은 자, turn on, 뭐뭇을 켜다. turn the light, 불을 켜다. 반대, 끄다, turn off. turn on, turn off.
자, 우리 불 끄보면 on, off 써있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이 의미세요. 켜고 끄다. turn on, turn off. 켜다 끄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ut on. 옷을 입다. She put on her jacket. 그녀는 자켓을 입었다. 입다. put on. 벗다. take off. 벗다. take off. 그 다음에 요렇게 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릅니다. give up. 포기하다. give up. 그러니까 Janet gave up her plan. 자넷은 그녀의 계획을 포기했다. give up. 포기하다. 자, 그 다음에 연기하다. 여기서는 acting을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요. 미룬다는 의미시거든요. 그래서 we put off the meeting. 미팅을 연기했다. 나중으로 내일로 연기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put off. 연기하다 라는 의미를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put on. 입다. take off. 벗다. give up. 포기하다. put off. 연기하다. 이상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으세요. 뭐냐면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로 오는 경우거든요. 자, 보시면 그 전에 두 개가 더 남아있네요. 죄송해요. pick up. 무엇을 집어들다. pick up 한다 그러죠. 우리가 사람을 태워갈 때도 pick up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죽다라고 했을 때도 pick up을 씁니다. 무엇을 집어들다. 그다음에 check up. 무엇을 확인하다. 체크 좀 해줄래? 우리가 말도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check up. 무엇을 확인하다. 그래서 she checked out my homework.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하다가 말했는데 목적어가 대명사로 쓰이면 반드시 동사, 부사 사이에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험 문제 왜 많이 나오느냐. 보시면 자, 일반적인 경우에요. turn on the light. 그죠? turn the light on.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urn on the light.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왜? 목적어가 그냥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명사가 오면 turn on it 안 된다는 거죠. turn it on만 가능합니다. 이 점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들을 쫙 열고 해놓고 그 속에 표시 안 나게 turn on it 이런 걸 넣어두는 거죠. 그럴 때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한다. 요 점 유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